강원도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물질 총량을 제한하는 수질오염 총량제가 2021년부터 시행됩니다. 도내 대부분의 시군이 영향을 받는데 일방적인 정책 결정이 자칫 지역 낙후를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내 의료기기 관련 기관들이 원주와 춘천을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신청했습니다. 지정되면 도내 의료기기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학교가 주도하는 행사는 사라지고 학생들이 주도하는 행사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달라진 스승의 날 풍경을 취재했습니다. 창업을 해도 5년 안에 문을 닫는 사장님들이 절반이나 될 정도로 생존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런 실패를 용인하고 재기를 돕는 이른바 실패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강원도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제한하는 수질오염 총량제가 2021년부터 시행됩니다. 도내 15개 시군이 영향을 받는데요. 지역의 특징을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 때문에 지역 낙후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결사 반대, 총량제 반대가 적힌 머리띠를 두르고 주민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2년 뒤 강원도에 시행되는 수질오염 총량제가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철회해야 할 것을 환경부에 촉구했습니다. 총량제 우리는 결사 반대하자. 현재 청정도 최고 등급인 강원도 하천에 오염 총량제가 시행되면 각종 개발이 제한되고 지역 낙후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저희들 평창구민은 당장 먹고 살기에 생계가 막막합니다. 예. 모든 규제를 다 중앙정부에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한테도 먹고 살 길은 열어주셔야죠. 수질오염 총량제란 도내 남한강과 북한강, 섬강 등 하천별 오염물질의 총량을 제한하는 것인데 한강 수계에 해당하는 강원도는 상류 지역이라 오염물질은 적지만 상대적으로 규제가 강화될 수 있어 지난 7년간 시행을 미뤄왔습니다. 환경부는 더 이상 강원도에만 제도를 연기할 수 없다며 강원도 수질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한강 상류에 위치한 강원도는 하류에 있는 수도권보다 더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가 1ppm 이하면 최고 등급인 매우 좋음, 2ppm 이하면 좋음 수준. 도내 하천은 대부분 1ppm 이하 맑은 상태지만 전국의 수질을 더 좋게 한다는 정부 방침상 지금보다 더 정화시켜야 해 규제가 따릅니다. 고랭지 채소밭이 많은 강원도는 비료나 농약이 씻겨 내려가는 우기에 오염도가 높게 나타나는 자연적인 특징이 있는데 수도권과 달리 공장 가동을 줄이는 등의 유연한 조치가 어렵습니다. 네, 우리가 주민정서상의 형평성에 분명히 어긋난다라고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메커니즘 상으로는 어쨌든 상류는 조금 수질이 엄하게 느껴지는 거고 하류는 좀 느슨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요. 강원도는 수질 오염 기준을 완화하고 지형적인 특징을 반영해 오염도를 산출하는 등 환경부와 후속 대책을 논의 중입니다. 규제를 우선할 것이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원책이 더 시급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자유특구 사업이 강원도에서 추진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엄격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국내 의료기기 업계와 특히 도내 의료기기 사업에 큰 변화가 기대됩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으며 세계적으로 매년 21%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바일 기기를 통해 환자의 혈압, 혈당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의사가 원격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환자의 건강의료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원격 진료도 모두 불법입니다. 기존의 엑스레이 장비에 비해서 저설량으로 누구나 손쉽게 찍을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기존에 있는 규제를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의사 또는 방사선사만 찍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응급 발생 시에 또 응급이나 재난 발생 시에 강원도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 특구 계획이 지난달 중소벤처기업부의 우선협의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되면 400억 원 규모의 지원과 기존의 관련법 때문에 불가능했던 신기술, 제품에 대한 임시허가, 특례 등을 통해 실증 사업이 가능해집니다. 의료기기 업체와 대형 병원, 지원 인프라, 여기에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 등의 기관까지 있어 적지라는 평가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기 때문에 아마 강원도 그리고 강원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의료기기라고 헬스케어를 하는 많은 기업들에게 새로운 어떤 도전의 장이 되지 않을까. 규제 자유특구는 원주와 춘천에 있는 병원과 대학, 연구소, 의료기기 업체 등을 연계해 추진되며 7월 말 선정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첨단 의료 복합단지 지정 실패 이후 이렇다 할 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했던 도내 의료기기 사업이 변화의 계기를 맞이할 수 있을지 많은 관심과 기대가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5월 15일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학교 측이 주도하는 행사는 대부분 사라졌고 그 자리는 학생들이 주도하는 행사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달라진 스승의 날 풍경을 이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천 산해고 체육관, 교사와 학생들이 체육관 곳곳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추억의 게임을 하며 사제 간 정을 나눕니다. 이 학교 학생회 주도로 마련한 스승의 날 행사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형식적인 이벤트보다는 좀 새롭고 약간 지금에 맞는 그런 이벤트를 준비하고 싶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학교 측이 주도하는 고전적인 의미의 스승의 날 행사가 사라진 자리를 이렇게 학생회가 주도하는 스승의 날 행사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주도가 아니라 아예 학생 주도로 해서 또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전통놀이 여러 가지 하고. 김영란법 시행 3년차가 되며 카네이션이나 선물 대신 손편지를 전달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아이의 스승의 날을 휴업일로 정한 학교도 도내에서만 8곳에 달합니다. 작년, 재작년 스승의 날을 지내보니까 학생들도 선생님들 눈치 보고 선생님들도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또 서로 간에 눈치가 보여서 휴업일로 결정을 했습니다. 스승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이 예전 같지 않다며 스승의 날 의미도 함께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아이의 스승의 날을 교육의 날로 바꾸자는 청와대, 청원도 등장했습니다. 교권 침해 사건도 다시 증가세입니다. 2016년 100건이던 도내 교권 침해 사건은 2017년 229건으로 늘었습니다. 자신을 이끌어주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스승. 스승의 날을 맞아 진정한 스승의 의미를 되살릴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또다시 고민하게 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창업을 해도 5년 안에 문을 닫는 사장님들이 절반이나 될 정도로 생존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런 실패를 용인하고 재기를 돕는 이른바 실패 박람회장에 허주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주택가 한 켠에 자리한 작은 영화관. 한때는 18석을 갖춘 독립영화관이었지만 지금은 문을 닫았습니다. 영화관 사장님이었던 유재균 씨는 3년도 안 돼 새로운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첫 도전에는 실패했지만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재기를 다지고 있습니다. 수익이 보장이 되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만족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다른 일들을 해야 했고 애초에 생각했던 취지랑은 좀 멀어지는 것 같아서 문을 그냥 닫자. 대학교 앞 골목입니다. 음식점과 카페만 해도 이곳에서만 수십 곳에 이릅니다. 강원 지역의 경우 자영업자 증가율이 전국에서 2번째일 정도로 높지만 자영업자의 절반가량이 5년도 안 돼 폐업을 하면서 초기 생존율이 낮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사업에 실패한 자영업자들이 늘자 이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실패 박람회가 마련됐습니다. 실패를 교훈 삼아 다시 일어서자는 취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최소 아무리 빨라도 2, 3년은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60대 돼서 그거 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도내 전체 자영업자 가운데 생계형 자영업자 비중은 40% 정도.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현실 속에서 잦은 실패를 딛고 재기를 꿈꾸는 이들의 상담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상권 분석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는지 그 매출처라든지 수요 분석 같은 경우도 하고 그런 거를 좀 철저히 그 준비를 하고.
청년 취업난에다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의 창업마저 늘면서 실패를 후원하고 지지하는 안정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강원도의 고용률이 지난해에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강원도의 4월 고용률은 63.8%로 지난해 4월에 비해 1.9%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취업자는 83만 1,000명으로 2만 7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서비스업과 도소매, 숙박 음식점 등의 취업자가 늘어난 반면 운수, 창고, 금융업은 감소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10분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337km 횡성터널 입구에서 작업 중이던 1톤 트럭이 함께 작업하러 노동자를 쳤습니다. 이 사고로 도로 포장 작업을 하던 59살 강모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내비게이션 서비스 티맵과 함께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방문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오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티맵에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에 선정된 전국 117개 관광지 중 한 곳을 목적지로 정해서 도착하면 추첨을 통해서 문화상품권 등이 증정됩니다. 강원도는 드라마틱 강원 여행을 테마로 오죽헌, 정동진역, 오대산 국립공원, 대관령 양떼목장 등 주요 관광지 10곳이 포함됐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3-4개 지자체를 하나의 관광 권역으로 묶고 여행 테마를 정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원주시 가현동에 있는 공공 하수 처리장 하수 슬러지 건조장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화재로 연료형 건조 슬러지 3톤가량이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주 혁신도시에 있는 대한석탄공사 1층에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 카페는 지역사회의 여러 문제를 공공기관, 공기업과 협업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플랫폼인 강원혁신포럼의 첫 성과입니다. 개소식에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혁신도시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해 앞으로의 협력과 과제 해결을 독려했습니다. 강원혁신포럼은 지난해 11월 첫 포럼을 시작으로 시민단체와 도민들이 제시한 148개의 지역 의제를 수렴했고 도내 8개 공공기관과 매칭해 해결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주 우산동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할 협의체가 구성됩니다. 원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오늘부터 오는 22일까지 사업 대상지내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우산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표현을 모집합니다. 한편 우산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원주시와 상지대, 주민들이 함께하는 민관학 협력 모델로 대학 타운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오늘 오후 상지대학교를 찾아 교양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학생과 시민 1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새 시대 대한민국과 진보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고 질의응답 등 짧은 대화의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